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맹자 공손추 하편 들어가겠습니다. 자, 논어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글을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20분에서 30분 물론 개중에 이제 글이 이제 길어가지고 40분, 50분 되는 것도 덜어있지만 맹자는 한 단락이 굉장히 길어요. 중간에 이렇게 자르기도 참 애매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40분 보통 50분이 넘어가니까 듣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루할 수도 있고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 들을 수가 있어서 저도 조금 걱정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그 저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50분씩 이렇게 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분이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뭐 듣기 지루하면 들었다 또 쉬었다가 또 생각날 때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시간이죠. 어제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조금 가격해가지고 조금 몰상사나운 그런 그 말을 썼는데 스님을 중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그건 제가 그 이렇게 뭐랄까 그 불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스님들이 보통 말을 너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뻥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조금 그 감정이 조금 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 나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세상 뭐 물정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윤회라든가 그건 뭐 그것이 옳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얼마나 사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들한테 도덕심을 함부로 살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적인 얘기지. 육아에서 말하면 뭐 삼강오륜으로서 사람을 규제했듯이 불교에서는 뭐 또 기독교에서는 천국, 지옥 또는 윤회 이런 것으로서 사람을 하나에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저는 그런 것이 그 원래 불교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한의학을 좋아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불교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의 불교지 그게 원래 인도에 말하는 그 오리지널 불교는 아니고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맹자는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빨리 읽겠습니다. 맹자는 그냥 한번 읽으면 돼요. 이건 뭐 특별한 뭐 해석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어떠한 그 이면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한번 그냥 쭉 읽으면은 뭐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맹자의 글과 논어, 공자의 글이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천시는 우리가 지금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또 인하만 못하다. 천시는 그 시일의 뭐 간지라든가 고호, 왕상의 속이다. 뭐 저도 뭐 이것은 잘 몰라요. 운기에 뭐 관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 그 비도 많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전쟁에 관한 거예요. 전쟁에 관한 거. 아무리 적절한 시기를 택해가지고 상대방과 싸움을 불렀어도 상대방의 그 지리가 견고하면은 천시를 얻었다 해도 지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어떠한 그 인간관계, 복속관계, 상하의 어떤 조화관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리는 험조, 성지의 견고함이다. 인화는 민심의 그 조화를 얻은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숫자도 중요하고 무력도 중요하지만
무기라든가 이런 무기 체제라든가 이런 걸 주어지만 그 국민이 자기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가. 국민들이 결속하기 위해서는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상하의 관계라든가 또는 사람들과의 인하의 관계에 그 국가가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아무리 인하가 있어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 강하면 극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좋게 말해서 그런 거죠. 제가 항상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노노나 맹자는 항상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을 얘기하지 않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인화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천시를 잘 적어하면은 전쟁 시절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가 든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변수를 또 초래하고 또 지리가 어떨 때는 가장 중요한 경우도 있죠. 지금 뭐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결속이 좋아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법이 무서워서 결속될 수밖에 없죠. 법이 통제를 하는 사회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그냥 봐두자. 이거는 물론 그렇다. 이 맹자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냥 한 참고만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삼리의 성과 삼리로 둘러싸인 성과 실리의 그 곽을, 그러니까 성과 곽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뭐 그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위에서 공격하는데 이기지 못하나니, 포위에서 공격하면 반드시 천시를 얻건만은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는 이것은 천시가 지리만 갖지 못하구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삼리칠리는 성곽의 작은 거다. 곽은 외성이다. 환은 포위하는 거다. 사면에서 그 포위를 공격해서 포위해서 광일 오랜 날 동안 지구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천시의 좋은 경우를 얻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조금 그렇다. 자, 성 비불고야하며 지 비불심야며 성곽이 높지 아니치 아니하며 연못이 우리가 보통 해자라 그래서 성 주변에 이렇게 일본은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성 주위에 그 해자를 해가지고 못을 파잖아요.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깊지 아니치 아니하며 병역이 견고하고 날카롭다 이런 소리죠. 이라고 하는 날카롭지 아니하며 아니치 아니하며 미속이 식량이 많지 아니치 아니함이로되 버려두고 방치하고 도망가나니 이것은 지리가 이나마 못하기 때문이다. 혁은 갑이요 속은 곡식이다. 위는 방치다. 말하자면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 고로 백성을 이렇게 단결시키되 이렇게 봐야죠. 백성들을 이렇게 역대 본강의 경계로서 하지 아니하며, 자, 요 땅에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을 그 자체만 가지고로 백성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이것도 맹자가 살았던 시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맹자는 자꾸만 그 이전에 옛날에 3대 시절의 그 삼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시대만 해도 춘추 전국시대만 해도 전부 다 본강의 경계로서 백성들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위정자들 입장에서 봤어도 맹자의 이와 같은 말이 원론적으로 맞죠. 인하라는 게 그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국가라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원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본강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라를 굳건히 하되 산과 계곡에 험준하나서 하지 아니하며,
이게 잠깐만 무슨 얘기냐면 덕으로서 하면 된다는 뜻이 내포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국가가 수도의 좋은 위치는 뭐 사면 팔달로 이렇게 다 통하고 주위에 성도 있고 예, 강도 끼고 있는 게 좋죠. 예, 이롭잖아요. 예. 천하를 위험을 주되 병역에 그 날카로움으로서 하지 아니하니 예, 득도자는 돕는 이가 많고 실도자는 돕는 이가 그 적게 이르면은 친척들도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도움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너무 지나치게 원리적인 걸 추가하다 보니까요. 말 뜻은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멋있죠. 그러나 역사 이래로 이렇게 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맹자의 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제후들이 바보라 해서 도덕이 좋다고 하는 걸 몰라서 국가를 예를 들어서 그 강토를 본강을 경계를 반드시 하고 예, 상계의 험준함을 이용하고 예, 병역의 날카로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맹자의 글을 또는 논어의 글도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현실을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예,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예. 마치 현실은 천한 것이고 예, 이치의 세계는 고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현실에서 이치를 우리가 찾아야지 현실을 무시하고 이치를 논하면은 그게 바로 공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마음이 바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착한 사람도 병듭니다. 악하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 병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면 병이 잘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원론적인 거예요. 약간 그것이 비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 자, 맹자의 말은 저도 젊었을 때, 20대 때는 순진했을 때 아주 그냥 깜빡 이렇게 맹자한테 넘어갔지만 지금 뭐 살고 보니까 자, 우리가 항상 현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 천하가 그 순종하는 바로서 친척이 배반한 바를 공격하면 군자는 싸우지 않을지언정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예. 군자는 싸우지 않을지언정. 예. 이것도 어폐가 있죠. 예. 어폐가 있습니다. 싸우지 아니한 자 불전직 이커니와 이런 말은 하나의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불전직 이커니와 또 이 전자 대신에 학자로 해도 되죠. 불학즉 내가 배우지 않겠다면 그만두면 되죠. 그러나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나는 100배, 1000배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아니하면 그만둘지언정 싸우면은 나는 반드시 이길 거다. 예. 윤씨가 이르되 득천하자는 민심을 얻음으로써이다. 예.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력도 동원돼야 된다는 거. 무력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 역사에서 그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조선시대는 주자 철학에 하면서 특히 그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나라 주자 철학이 오히려 더 강화돼 버려요. 조선 초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리학이 그렇게까지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퇴계율곡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더 우리가 주자 철학으로 매몰되면서 소위 말해서 그 병자호란을 돼가지고서 예, 인조 때서부터 성리학이 그 원리적인 것이 아주 강화돼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이 조선의 학자들은 입만 열면 왕도 그래요. 이 태도를 굉장히 천하고 나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왕도도 아니고, 예, 왕도도 아니죠. 당연히. 예.
이름으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얽어낸 거예요. 사실은. 예. 성리학이라고 하는 명분, 그 명분 가지고 선비들서부터 뭐라 그럴까 다 이렇게 명분으로 그냥 그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선 시대가 무력했겠습니까? 이런 글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통치하려고 그랬으니. 예. 자, 맹자가 장차 임금을 이렇게 만나 뵈려고 했다.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다. 이 장자는 뭐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지 아직은 했다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왕이 사람을 시켜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과인이 몸소 나가서 맹자를 당신을 내가 찾아뵈서 보려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감기에 걸렸다. 예, 한질이 생겼다. 그래서 그 바람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그 조정에서 장차 당신이 인사하는 것을 보려고 하니니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예요. 가히 나로 하여금 과인으로 하여금 만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부식은 이렇게 나중에서 가히 과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맹자가 대하에 가로되 그러니까 맹자가 딱 기분이 조금 상한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저도 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능히 인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예. 맹자도 어떻게 보면 한성질 하죠. 예. 왕은 제 나라 임금이다. 요게 글자가 작은 거는 이렇게 정해진 그 파일 안에다가 맞춰서 하다 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석도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합니다. 그가 조금 뭐 큰 뜻은 없으니까 맹자가 본래 장차 임금한테 인사드리러 할 계획이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질병이 있다고 함으로써 맹자를 불렀다. 고로 맹자가 또한 질병으로서 사양한 것이다. 다음 날에 그 맹자가 그러니까 조문하러 나갔다 이런 소리죠. 동각시라고 하는 사람의 조문하러 나갔다 이런 소리예요. 출조 동각시라니. 근데 공손추가 딱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석자에 이거 자자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자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옛날에 선생님이 질병이 있다라고 사양하시고 오늘 조문하시니 이것은 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건대 저래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잘못됐네요. 인저 이렇게 인저 옛날 질은 요거 이렇게 써야겠죠. 놈자자 어제 병이 오늘 낫다. 그러니 어찌하여서 조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한 거죠. 동각시는 제나라 대부의 그 집안이다. 석자는 어제다. 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소리예요. 생각한데 이런 소리죠. 질병으로 사양하시고 조문을 나간 것은 공자가 그 논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비를 만나보지 아니하고 금을 예를 들어서 가야금이라든가 무슨 그것을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과 동이다. 유비가 유비라는 사람이 공자를 뵈려고 했는데 공자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라 그러고 문 밖으로 나가니까 취술이 노래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그와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죠. 왕이 사람을 시켜서 맹자의 질병을 유료한 거예요. 병이 어떤지. 그러니까 의사가 왔거늘 맹중자가 되어르되 옛날에 왕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 왕명이 있어서 채신지우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예전에는 이제 뭐 밥이라든가 방 같은 거 따뜻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이렇게
그 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채신지우라고 하는 거는 좋게 이건 아주 애둘러서 말한 거예요. 내가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있어서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채신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에 병이 있어서 능히 임금을 한테 인사하러 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조금 낫거늘 이제 조정에 이제 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맹중자가 말한 거야. 이제 오늘 병이 좀 나서 오늘 임금을 만나 뵈러 간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능히 아직 이런 그 왕궁에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아니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급히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중요한 길에 요로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맹자한테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반드시 조정에 갈라라고 청해는 거예요. 시킨 사람한테. 자, 여기 요 삭자가 나오니까 제가 저번에 촉고를 부리버 광가 이렇게 쓸 거예요. 저기 그 그물이 촘촘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촉고로 읽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삭고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는 후배 한 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댓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글을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 저도 물론 당연히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삭은 여기서는 숫자 여러 사람으로 어떨 때는 조급할 삭 어떨 때는 빽빽할 촉 이렇게 읽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중자는 조씨가 이르기를 맹자의 곤제자로 여겼다. 맹자한테서 배운 사람이다. 채신지우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어서 능히 뗄나무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겸사다.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맹자가 중자가 여기서도 권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죠. 권사로서 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한테 속인 거잖아요. 임금한테 속인 거기 때문에 권도로서 권도로서 어떠한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말로서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맹자한테 요구하기를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빨리 조정에 가라 한 것은 실로 자기 말로서 그것을 실체시킨 거다. 야, 너 저기 중요한 요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해라. 내가 말했다고 전해줘라. 그런 뜻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그림으로 상상이 되시죠? 부득이 이제 맹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가 집으로 돌아오질 않고 부득이해서 경축시 집에 갔다. 자, 맹자가 경축시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가서 머물렀다. 하룻밤 잤다. 경축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맹자가 방문한 것으로 봐서 경축시는 비교적 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경자가 말하기를 안으로 보면은 부자가 있고 바깥으로는 임금과 신하 관계가 있는 것은 사람의 큰 윤리다. 부자는 은혜를 위주하고 군신 관계는 서로 공경함을 유지한다. 그런데 추가 여기서 경자죠. 경자가 내가 임금이 그대를 왕지 경자 임금이 그대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봤는데 당신이 임금을 공경하는 까닭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거야. 오라. 무엇이라고? 이런 소리죠. 아니 이런 소리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소리예요. 오라 시하오냐오. 제 나라 사람이 인으로서 왕과 더불어 말하지 아니한 것은 어찌 인으로서
좋지 불미한 것으로 여겼겠는가. 자, 그 마음에 가로되 이 사람은 우리 임금은 좋기 더불어 이늘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이른다면 불경함이 임금에 대한 불경함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나는 요순의 정치적인 도가 아니거든. 감히 임금 앞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감히 언급하지 아니하노니 요순의 도가 아니면 임금 앞에서 감히 그것을 나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로 제 나라 사람들이 내가 임금을 공경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나라 그 벼슬을 하던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이느가 아무리 좋아도 이느의 도덕 정치를 얘기해봤자 저 사람은 속으로 저런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단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인으로서 불미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었겠는가. 경자가 말하기를 불아 아니다 비차지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에 부모님이 부르시거든 무락하며 무락이라는 것은 뭐 허락지 아니한다 이런 게 허락지 아니한다가 뭐냐면은 부모가 부르는 것 이외의 별도의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르면은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부모한테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명으로 부르시거든 가마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요거 우리가 논어에서 배웠던 거죠. 임금이 불렀어요. 근데 가마를 왜 기다리지 않을까? 옛날에는 말과 수레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말과 수레를 마차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마차를 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게 뭐 1분, 2분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는 30분, 1시간도 걸릴 수가 있죠. 그럴 때 신하된 사람이 명을 받은 사람이 그 가마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걸어서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가 준비되면 수레가 뒤에 따라와서 그걸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금의 명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나 현대에는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임금의 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임금을 만나 뵈려다가 왕명을 듣고서 마침내 그것을 실천하지 아시니 아마도 마땅히 그것은 예와 더불어 서로 이렇게 예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해가 되되 아버지가 부르시거든. 네. 이 유라고 하는 바로 대답한 거예요. 네. 바로 대답하고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예요. 다른 것을. 이 유라는 말 자주 나오죠. 네. 이런 소리죠. 또 가로되 임금이 명으로 부르시거든 관직에 있는 사람은 누에서 기다리지 아니하며 외에 있는 사람은 수레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맹자가 본래 왕한테 인사로 가려고 했었는데 명을 듣고서 중간에 그 지신이 잠옷 이 예의 뜻과 잠옷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기위 시열이요 어찌 이것을 말하는 것이리요. 증자가 일찍이 뭐라 그랬냐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는 강대국이죠. 다 패권을 지었던 거죠. 북위는 미칠 수 없다. 일개의 선비로서 어떻게 미치는 거 어마어마하죠. 저가 북위로서 이렇게 드러내거든. 나는 인으로서 할 뿐이고 저가 자기로서 높은 벼슬로서 드러내거든. 나는 내 의로서 그 행동을 할 것이니 내가 어찌 그 부끄러우겠는가. 겸은 뭐지? 저도 하다 보니까 겸은 한이다. 내가 어찌 원망함이 있겠는가. 한하겠는가 이런 소리죠. 무릇 부르를
어찌 부르를 증자께서 말씀하셨겠는가. 이것 또한 하나의 도다, 방법이다. 천하에는 높은 존귀한 존귀가 아주 그 달존이라 그래. 높은 존귀함이 세 가지가 있다. 세상에는 벼슬이 높은 거, 나이가 많은 거, 덕이 있는 거. 예, 이게 다 하나하나 이게 셋이라는 거죠. 조정에서는 계급이 깡패죠. 예, 그런 소리예요. 조정에서는 계급 높은 게 저거 하죠. 향당에서는 나이 많은 게 깡패죠. 예. 보세 장민에는 덕과 가치 없으니 어찌 그 하나를 가지고서 둘을 기만하겠는가, 업신여기는가. 예. 제 나라 임금은 임금이라는 자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나이로 보나 덕으로 보나 모든 것이 나와 같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글 자체가 논어 그 공자하고 말하는 그게 틀리잖아요. 예. 맹자는 막 진짜 까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고 까칠하고. 예. 겸은 한이다. 한이며 적은 것이다. 예. 혹은 겸으로 지으니 그 자서에 글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소리죠. 입에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겸은 곧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담고 있는 마음에 무엇인가 담겨 있다는 뜻이 된다. 예. 그것은 쾌족하다, 만족하다 또는 무엇인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뜻이죠. 상황에 따라서. 예. 입에 뭔가 담거 맞고 있으면 굉장히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근데 입에 아주 쓴 거라든가 역겨운 어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아주 그냥 불만족스러운 거죠. 예, 동시에 다 두 개의 뜻이 다 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로 인해서 입에 머금고 있는 바가 같지 아니한 거다.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맹자가 말하길 내 뜻은 경자가 말한 것과 같지 않다 하시고 증자의 말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어찌 부르를 증자께서 즐겨 말씀하셨겠는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혹 별도로 일종의 도리가 있다. 이것은 혹 별도로 일종의 도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맹자를 성현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성현이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별개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밝히기가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는 혹 별도로 여기 혹자가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별류 일종의 도리. 우리 일반 사람들,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맹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공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른 통이다. 통천하지 소존되는 거. 천하의 존하게 여기는 거.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통칭, 개괄적으로 이런 소리죠. 모두 세 가지가 있으니 증자에서는 모두 다 덕으로서 말한 거다. 이제 제왕은 다만 자기가 있을 뿐이니 어찌 이것으로서 나이와 덕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여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옛날만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자유주의 저거고 인간이 어떻게든 간에 계급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평등한 세상, 형식적으로라도 평등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벼슬 한 자리 주면은 간 쓸게 다 주고 나쁜 말로 하면은 또 더 심한 말도 할 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거칠은 말은 조심하겠습니다. 못하는 짓이 없죠. 벼슬 하나 주면은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어떻게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 윗사람들 자기를 그렇게 지명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참 그런 게 보면은 부끄러운 게 많죠. 맹자의 글을 보고 부끄러운 게 많죠. 고로
아이고, 이것도 잘못됐네요. 아, 장차장. 장대 유의지구는 고로 장차 유의 무엇인가 크게 무엇인가 할 임금은 이런 소리예요. 앞으로 크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인구는 반드시 부를 수 없는 신하를 두게 된다. 예. 불소한 바, 부르지 못하는 바의 신하. 예.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예. 요거는 장자. 자, 부르지 못하는 바의 신하. 그러니까 불소, 바, 신하. 예. 4번. 예. 이렇게. 반드시 부르지 못하는 바에 신하를 둬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자의 예를 들어서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부르지 못한 신하가 뭐죠? 유비가 큰 일을 도모하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한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갈공명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잖아요. 시골뜨기의 서생을 만나러 가는데 몸소 찾아갔잖아요. 그래도 예, 나이로 봐도 아버지 나이예요. 그때 그 유비의 나이는 거의 40줄이에요. 예, 40대예요. 제갈공명은 20대예요. 28살 먹었어요. 나이 차이가 20살이잖아요. 아버지 되면 나이로도 봐 아버지고 위치로 봐도 그래도 한 성주인데 그 시골에 있는 서생을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신하로서 여긴 거잖아요. 예. 만일의 경우 무엇인가 세상 일에서 도모할 것 같으면은 예. 그 사람한테 나가나니 존덕과 낙도가 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좋게 더불어 할 수가 없다. 예.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유비가 제갈공명을 잘 모르잖아요. 소문만 듣고 간 거예요. 소개로 간 거잖아요. 그래도 예의를 갖췄잖아요. 속으로 둘 사람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유비가 제갈공명을 존중하고 그랬을까요? 두 사람 간의 정치적 생각과 다른 것으로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또 옆에 있는 유비의 의형제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장비라든가 관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안 입고 굴러 들어온 놈이 박힌 돌을 뽑는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갈공명이 3번씩이나 찾아오게 만들었을까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은 변해요, 여러분. 예. 서로 속마음을 다 주는 친구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같이 무슨 회사를 같이 차린다든가 서로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예. 좋게 더불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쉽게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부를 수 없는 신하를 두어야지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은 강태공도 그랬고, 예,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위대했던 제왕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신하가 옆에 있었다는 거. 예. 크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임금은 자기 비상한 자기는 몸으로서 하다 비상한 것을 하려고 하는 임금, 크게 비상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임금이다. 정자면 옛날 사람이 소위 반드시 임금이 고지인이 옛날 사람이 숨어있는 어떤 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임금이 경을 다하고 예를 다하기를 기다린 이후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존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왜? 이건 뭐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경을 하고 예를 다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일에 만약에 사사건건 충돌이 일으키면 아이고 야 이놈아 너 그만둬라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자기가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나가는 거를 함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2번, 3번, 4번, 5번 와서 간곡하게 청해야지. 그러면 그 간곡하게 청해 임금과 윗사람은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야, 내가 저 사람을 초대했을 때 얼마나 내가 그 마음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했느냐. 이렇게 반성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반성을 하잖아요. 네. 고로 탕임금이 이윤에 있어서 이윤한테 배운 이유에 신하로 삼았다. 신지 동사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고로 힘들이지 않고 왕이 되시고 제나라 황공이 관중에 대해서도 관중한테 배운 이후에 신하로 삼았다. 고로 힘들리지 않고 패권을 했다. 여기는 왕도를 실천하고 패권을 했다는 거죠. 먼저 그 신하한테 배운 바를 쫓고 이것은 선생으로 삼은 것이요. 뒤에 신하를 여긴 것은 책임을 맡긴 거다. 이런 소리죠. 이제 천하가 지추 덕제하야 막능 상상은 부타라 호 신기소교의 부로 신기소 수교니라. 네,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니까 이제 천하가 전국 시대죠. 땅이 비슷하다 이 소리예요. 백성들한테 하는 그 어진 것도 비슷비슷하다. 속된 말을 하나 쓸게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소리죠. 피차이 일반이에요. 그냥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 그 7개의 그 제후들은 땅이 일단은 방천리예요. 인구도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비슷하다. 능히 서로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역을 해줘야 돼요. 자, 신하를 좋아한다. 가르칠 바. 신하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가르칠 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신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를 좋아하지 않아. 어떤 신하? 자기가 배울 바. 신하한테서 자기가 배우는 거를 그런 신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자가 아주 참 잘 지적했죠. 이거는 여러분 오너 마음이죠. 직장에서도 오너 마음이죠.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훌륭한 오너들은 밑에 참모라든가 그 있는 사람들의 견해, 배우는 거, 정보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회사가 망하는 그 집안, 직구성이 망하는 집안에서는 지가 일방적으로 자식한테나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의역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추는 유다, 비슷하다는 뜻이다. 상은 과다. 소교는 여기서 자 여기 맹자가 말한 거 소교. 요 소교죠. 여기는 소수교죠. 소교는 청종하기. 나한테 청종하는 것을 이릅니다. 나를 따라서 듣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가사 그 사람을 부려먹기 편하죠. 그 사람의 모든 판단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 이런 거 나보다 부족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야, 너 이거 처리해. 너 뭐 해. 이러는 거죠. 부리는 거죠. 소수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쫓아서 배울 바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그 신하한테 가서 밑에 사람한테 가서 가르침도 들어야 되고 어떠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판단보다는 그 신하나 밑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탕지어 이윤과 황공지어 관중에 즉 불감소하니 탕임금이 이윤에 있어서와 황공이 관중에 있어서도 감히 요 감자 자 불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히 부르지 아니하네. 이건 뭐예요? 관중도 오히려 관중도 차유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글자 관중도 불가소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중도 차유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게 허사예요. 이런 게 허사예요. 고문에서 허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장에 있어서 숨겨진 뜻을 가져 관중조차도 가히 부를 수 없는데 하물며 관중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에 있어서랴 이런 뜻이에요.
관중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나를 감히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자부심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쩐 거죠. 예. 관중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예. 현실적인 능력으로 봐서는 맹자하고 비견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예. 논어나 맹자의 관중을 약간 비하하는 말이 있더라도 관중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자, 이런 거는 여러분 그 글 속에 맹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감히 부르지 않는데 오히려 부를 수가 없는데 하물며 관중을 좋게 보지 않는 나를 감히 부를 수가 있겠느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불이 관중은 맹자가 스스로 말한 거다. 범죄가대 맹자가 옛날에 있어서 그 빈사의 위치에 처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치에 당 위에서 관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로 그 말이 이와 같다. 이때 당시 관직은 없었던 거죠. 그냥 선생으로서 빈사. 예. 그래서 여기에 빈사라 그랬잖아요. 손님이면서 선생. 예. 관직을 맡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맹자가 벼슬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이 장은 그 빈사는 그 승순으로서 추주 승순이라고 하는 것은 앞다투어 달려가서 윗사람의 뜻을 공손하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공손하게 여기지 않는다. 빈사는. 예. 맹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실로 책난 진선으로서 공경으로 삼는다. 책난이라고 어려운 일을 책하는 것 이렇게 하라. 그리고 진선 좋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 공경으로 삼는다.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맹목적으로 아부하는 걸 가지고서 공손하다 여기지 않고 책난 어려운 일을 책하는 것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좋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나열하는 것 이것으로서 경으로 삼는다. 인구는 마땅히 자기가 높은 벼슬과 부귀로서 위중하게 여기지 않고 책독 존사 덕을 책하고 그 선비를 존중하는 것을 여긴다면은 위와 아랫 사람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덕업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여러분 요 맨 끝에 보면은 덕업이라고 그랬죠. 덕은 뭐죠? 마음으로 말한 것을. 업은 뭐죠? 공으로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마음으로서 말한 거. 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덕과 업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요것도 주자가 이런 거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주자가 무조건 그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거 공을 이루고 백성들한테 그 주역에 보면 이용후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용후생 쓰임에 이롭게 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돌탁게 해준다. 그게 바로 덕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해석하면서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자꾸만 이런 데에 눈을 떠야 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